네, 안녕하세요. 유현태입니다. 네, 오늘은 경기 끝나자마자 빠르게 리뷰를 하러 왔습니다. 오늘 리뷰해드릴 경기는 포항 스틸러스 대 전북 현대의 FA컵 결승전 경기입니다. 네, 결승전에서 포항이 4대2로 전북을 꺾으면서 10년 만에 이제 트로피를 들었다고 합니다. 일단 포항 팬들에게 축하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축하드립니다. 일단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또 전북 팬들에게는 좀 위로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전북이 나름대로 잘 싸웠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비하기에는 포항이 좀 저력이 강했다 이렇게 평가를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물론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하여튼 총평을 드리면서 전북 팬들 많이 가셨더라고요. 원정 팬들도 많이 속상하실 텐데 좀 위로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네요. 네, 그러면서 뭐 이제 좀 이야기를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죠. 저는 이제 이번 경기가 이제 FA컵 대진이 나오기 전에 지난 라운드에서 포항하고 전북이 맞붙었기 때문에 그거를 리뷰해드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경기랑 저는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경기였고, 그거가 저는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페트레스쿠 감독의 접근이 틀렸다고 생각은 하지 않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좀 포항의 저력이 더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평가를 드리고 싶어요. 전체적으로 총평을 드린다면. 그래서 전북이 잘했는데 포항이 고전하면서도 결국에는 전북을 잡을 만한 저력을 보여줬다 이렇게 평가를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경기 굉장히 명경기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전북이 못했으면은 제가 이제 이런 말씀 안 드렸을 텐데 전북이 뭐 결과적으로는 두 골 차로 4대2로 2대4로 크게 졌지만 그런 어떤 일방적인 경기는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포항 팬이었다 그러면, 전북 확실히 세긴 세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항 팬들한테도 역전승이라 더 기쁜 경기였기 때문에, 이런 경기들이 사실 재밌거든요. 서로 치고받고, 어느 쪽으로 무너지지 않고 서로 이렇게 막 힘을 겨루는 경기들이 재밌는 경기인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번 경기가 진짜, 멋진 경기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전북 팬들께서 많이 화가 나실 것 같아요. 이번 시즌에 단 한 번도 포항을 이기지 못하면서 결국에는 우승컵까지 놓치게 돼서 열이 받으실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렇다 그래서 전북의 경기 내용이라던가 어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속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 불만이 크실 수도 있지만 결과에는 과정은 저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조금씩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바둑알 한번 불러올까요? 저는 이번 경기에서 전북이 잘 대처를 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제가 지난 라운드 리뷰를 해드렸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거랑 좀 이렇게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저는 이번 경기도 상당히 전북이 준비를 전체적으로 잘해왔다고 생각해요. 이게 뭐 제 말이 딱 들어맞는다 이렇게 뭐 생각하지 않으실 분들도 있겠지만 전 전체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포항 같은 경우는 빌드업 시에 이게 예전에 뭐 신진호 선수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 전에도 마찬가지였는데, 김기동 감독님이 주로 뭐 우리나라가 이제 흔히 말하는 4-3-3 형태를 좋아한다고들 하지만 사실은 제가 느끼기에는 늘 4-2-3-1 형태를 좀 더 선호하시는 느낌이 있어요. 사실은 4-1-4-1보다는 4-2-3-1 형태를 많이 선호하는데, 그래서 이쪽 밑에 있는 선수가 주로 세컨톱을 많이 쓰는 걸 좋아하죠. 미드필더 성향이 있는 선수를 쓰지만 김승대 선수를 여기다 쓰기도 하고, 최근에는 이제 고영준 선수가 이쪽에서 좋으니까 이쪽에 고영준을 배치하는 경우들이 많고, 이쪽에는 전형적인 허리형 미드필더들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뭐 신진호 선수라던가 이번 경기에 나온 한찬이라던가 김종우라던가 뭐 이제 그 아드님 되시는 김준호 선수라던가 이런 선수들을 두 명 갖다 놓고 빌드업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빌드업 형태를 잘 보시면 포항 같은 경우는 이 네 명이 굉장히 중추적인 임무를 갖습니다. 센터백 두 명하고 이 두 명한테.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되냐면 측면으로 보내고 싶을 때는 물론 이제 박승욱 선수가 이쪽에서 많이 받아주기도 하지만, 본인들이 좀 주도권을 잡았다 싶었으면은 요렇게 되면서 요렇게 이쪽 선수들이 많이 나갑니다. 사실은. 이렇게 나가고 이 패스 길이가 길어지면 요 길이 안 나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냐? 이럴 때 여기 있는 선수들이 빠져주면서 이런 식으로 형태를 변화해 버려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빠져주면 이 선수 같은 경우는 이쪽 풀백이 올라가면은 윙백이니까 윙포드니까 따라서 같이 움직여주게 되고, 이 선수도 여기를 딸려 나오게 되면 이제 이 길이 열리게 되니까 이런 식으로 형태 변화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 받아서 만약 이 미드필더가 안 나왔다 그러면 뭐 이 선수가 올라가더라도 이런 식으로 패스가 이 길을 가는 거는 너무 힘들겠죠. 여기 있는 선수가 자를 테니까 끊고 나올 테니까. 대신에 이제 이거를 요렇게 빠져나오면서 요렇게 연결되고 요렇게 연결되면 이번에는 좀 느낌이 다르죠. 이제 이게 뭐 잘 되면 이 선수가 좀 더 올라가기도 하고 더 아슬아슬하게 요렇게 넣을 수 있게
이제 이런 식으로 빌드업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포항에 제가 보기에 빌드업의 핵심 이 두 명이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금도 허리에 쓰는 선수들이 뭐 오베르다는 뭐 조금 저는 좀 다른 유형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신진호 선수라던가 뭐 김종우, 한찬희 또 때때로 들어왔던 신광훈 선수나 이런 선수들이 기본적으로는 볼을 잘 좌우로 뿌려줄 수 있는 선수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틀어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이 두 명을 틀어잡으면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제 김기동 선생님하고 상대편에 있어서 제가 조언을 할 수 있다 그러면 포항을 잡으려면 이 넷을 잡아야 된다 빌드업 할 때. 근데 이제 물론 이럴 때도 포항에 대처 방법이 있죠. 예를 들면 이쪽에서 이제 휘둘러주는 패스들을 단번에 측면으로 보낸다던가 여러 가지 이제 대처 방법을 가지고 있는데 그건 뒤에서 말씀드릴 거고 기본적으로는 이 넷이 공을 많이 돌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못 들어오게 하면 포항의 공격을 많이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보기엔 전북이 잘 준비해왔어요. 지난번 라운드도 마찬가지였고 제가 그때 이제 맹성훈 선수가 좋았다 이런 얘기 드리면서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구스타보도 수비를 잘하는 선수고 많이 뛰는 선수고 맹성훈 선수도 사실은 삼선으로 지금 뭐 영입됐던 걸로 생각은 하지만 지금 전북에 있는 선수들 가운데 제가 보기엔 수비력도 가장 좋고 많이 뛸 수 있는 선수고 네, 그래서 여기 옆에 이런 식으로 이제 수비를 많이 섰단 말이에요. 지난 라운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기를 1대1로, 수비수들을 1대1로 잡아주게 되고, 이쪽 선수가 올라가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왜냐면 여기를 이렇게 묶어버리니까, 이쪽에서 까다로울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이게 뭐 단순하게 여기를 2대2로 붙는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 뭐 측면에서 공이 이렇게 풀리게 되면, 이번에는 맹성훈 선수가 잘 뛰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을 배치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제 뭐 박진섭 선수가 다시 내려가고 여기를 맹성훈 선수가 채워져 버리면 여기 다시 숫자가 맞춰지거든요. 근데 여기 볼이 이렇게 들어가면 다시 전진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쪽을 괴롭히는 장면들이 오늘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전반 초반에도 보시면은 전북이 주로 찬스를 만들어내는 장면들을 보시면 포항이 후방에 공 돌리다가 뺏기는 거 혹은 네 거도 아니고 내 거도 아닌 거 걷어내는 것 같은 장면에서 전북이 집중력을 높이면서 그쪽에서 끊어낸 다음에 찬스들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적어놨던 거는 전반 10분 정도에 그 송민규 선수가 슈팅 때리고 한교원 선수 쪽에 굴절돼가지고 들어갔던 장면도 보시면 송민규 선수가 좀 전방에서 압박해가지고 잡아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이게 결국에는 포항의 빌드업을 얼마나 잘 제어할 수 있느냐 이게 저는 전북한테는 오히려 수비적으로도 도움이 되는 것이고 공격적으로도 우리가 역습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전술적인 장치였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잘 수행했습니다. 전반전 중반까지. 그래서 그게 이제 결국에는 그 황의재 선수의 그 방금 말씀드렸던 한교원 선수 슈팅 장면을 막히게 되면서 골이 안 들어가게 됐었고 그게 이제 송민기 선수 득점하는 장면도 보면 저는 좀 그런 느낌이었다고 생각해요. 뭐 정돈된 느낌이라기보다는 좀 역동적으로 달려들고 싸움을 걸면서 거기서 이제 찬스를 만들어내는 그런 형태들에서 전 전북이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반전에는 대체적으로 포항보다는 전북한테 손을 들어줄 수 있는 경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전북 같은 팀이 해야 되는 축구라고 생각하고 할 수 있는 축구라고 생각하고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지금 전북의 스쿼드 불균형이 좀 있다. 그러니까 여기가 맹성훈 선수가 있는데 맹성훈 선수가 이게 과연 이 자리가 지금 잘하고는 있는데 이게 딱 맞냐라고 하면 좀 그건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사실은 여기에는 예전에 이재성 같은 선수들이 되게 어울리죠. 그러니까 잘 뛰고 수비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공격 능력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좀 침투도 잘해주고 이승기라던가 좀 자꾸 예전 선수들이 떠오르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너무 삼선 많은 미드필더가 많은 상황에서 어찌됐든 저는 나름대로 색깔은 맛은 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 이제 좀 더 공격적으로 좀 전환될 때 어떤 결과가 나왔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던 게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전반에 주도권을 많이 잡고 있었고 찬스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면들이 좀 아쉬웠던 것 같고 그래서 전북한테 전 전반을 주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였냐 그러면 그 포항이 전북의 생각보다는 훨씬 더 잘 대처를 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공격이 안 풀렸던 건 맞아요. 그래서 저는 포항 선수들이 굉장히 고전한 경기라는 느낌, 어려웠던 경기라는 어떤 그런 느낌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저는 그래도 포항이 만들어낸 장면들이 전북을 충분히 공략할 수 있을 정도의 완성도를 보여줬다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포항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안 될 때 그러니까 지금
1차적으로 여기가 빌드업을 잘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요게 안 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라던가 아니면 전북이 이제 리드를 잡고 나면은 조금 내려섰잖아요. 이번 경기에서도 그렇고 좀 평소에도 그러다가 이제 실점해가지고 추격당하는 경기들이 좀 있었는데 그런 경기들에서 보시면은 전북이 내려서더라도 수비 잘하잖아요. 개개 능력이 좋고. 근데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포항은 나름대로의 그 어떤 이 방법이 서 있습니다. 방법론이. 그게 이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포항의 공격의 핵심은 저는 하프스페이스라고 생각해요. 여전히. 이게 포항이 굉장히 예쁘게 하프스페이스를 들어가는 팀은 아닙니다. 사실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맨체스터 시티나 이렇게 막 주도권을 잡고 있는 막 유럽에 있는 막 그런 팀들처럼 아주 깔끔하게 들어가는 팀은 아닌데 굉장히 하프 스페이스를 다이나믹하게 들어가는 게 힘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장면들을 항상 찬스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 골 한번 복귀해 보시죠. 그러면 왼쪽 측면에 있던 아마 김인성 선수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쪽에 공 잡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온다고요. 여기 자꾸 크로스 엄청 붙였잖아요. 제카 사용한다고 크로스를 많이 붙이게 되니까 이 선수는 크로스가 부담스럽죠. 줄 수 없잖아요. 측면 수비수가. 그러니까 이쪽에 오게 되고 그러면 여기가 벌어지게 되는데 이게 아마 제 기억엔 고영준 선수였던 걸로 기억해요. 여기를 이쪽으로 들어가서 이게 컷백 돼가지고 이제 한찬희 선수가 마무리하는 장면이 됐던 건데 여기 들어갈 때 보시면은 확실히 김인성 선수가 측면을 넓게 써주고 그 다음에 이쪽을 고영준 선수가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요 하프 스페이스 들어간 거에서 결국에 다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또 좋았던 게 이쪽에 있는 선수들이라던가 그러니까 이쪽 최전방에 있는 선수라는 보통 이제 포항의 공격 방식을 잘 보시면 가까운 쪽 골대 한 명 자르고요. 뒤쪽에 한 명 있고요. 뒤에서 들어오는 컷백 자리 한 명이 미드필더가 꼭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기 1번, 2번, 3번 자리에 보통 한 명씩 있어요. 그게 이제 제가 예전에 질문도 했었고 인터뷰 때 감독님한테 질문도 드렸던 건데 이게 어느 정도는 팀이 약속이 돼 있습니다. 우리가 위협적인 위치에 올라가서 컷백 자리에 딱 들어갔을 때 가까운 쪽 크로스도 가능하고 긴 쪽에 넘기는 크로스도 가능하고 이쪽에 컷백을 할 수도 있게 이렇게 빠지는 것도. 그러니까 요게 이제 상당히 잘 만들어진 팀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장면 잘 보시면 제카가 이미 중앙 수비수를 데리고 움직이고 있고 바깥쪽에 있던 김승대 선수가 중앙 쪽으로 들어오면서 더미런이라고 그러죠. 약간 요즘에 이제 미키 플레이를 하면서 흘려주게 됐고 여기 원래 허리를 받치고 있었던 한찬희 선수도 이쪽에 이제 뭔가 만들어지는 느낌이 나니까 지체 없이 올라오죠. 예. 요게 저는 어떻게 보면 매크로에 가까운 것 같아요. 저는 포항한테 봤을 때. 포항이 갔을 때는 우리가 이런 찬스가 왔을 때, 이런 형태가 꾸려졌을 때는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걸 잘 아는 장면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되게 포항스러운 장면이었어요. 많이 나오는 장면. 포항에서 많이 나오는 공격 형태로 전북의 전북한테 득점을 하면서 동점을 만들어냈다는 거. 이게 저는 포항이 어려운 경기를 풀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목에다가 김기동 감독님 잘한다 이렇게 써놨는데 저는 그게 이제 이게 포항이 잘 만들어진 팀이고 오랫동안 그래도 한 지도자 아래서 꾸준히 성장해온 팀이고 그런 걸 했기 때문에 선수들이 뭘 할지 되게 잘 알아요. 그게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빌드업에서 어려움이 있고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결국에 우리가 안 될 때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선수들이 허둥대지 않고 할 수 있다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네, 후반 초반에도 또 전북이 정우재 선수의 공격 가담으로 페널티킥을 만들어내면서 유리한 고지를 점했는데 두 번째 골도 잘 생각해 보시면 그 자리에 제가 여기 진영은 안 바꾸겠지만 처음에 김종우 선수 머리로 밀어넣기 전에 보면 그때도 홍윤상이 여기서 공을 잡았거든요. 사실은. 이게 하프 스페이스였잖아요. 그거 크로스가 올라오던 거를 걷어낸 걸 김종우가 밀어넣고 고영준 가슴 제카로 들어가는 장면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잘 생각해 보시면 여기를 얼마나 잘 이용하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사실 포항은. 그래서 어떤 순간에는 본인들이 측면에 여기는 윙포워드들이 나가 있기도 하지만 이렇게 배치가 되겠지만 후반전에 이제 본인들이 쫓아가야 되고 골을 넣어야 되는 장면이 되니까 심상민 선수가 이쪽을 많이 올라오게 되고 이쪽을 심상민한테 맡겨놓고 홍윤상이 일로 빠져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서 홍윤상 선수가 공을 굉장히 많이 잡아줬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포항은 얘를 끌어내고 여기를 측면에 있는 애가 끌어내고 여기를 벌린 다음에 여기서 얘가 움직인 다음에 그 다음에 뭔가 일을 쳐야 된다는 거를 잘 읽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반에 실점한 다음에 김기동 감독님이 좌우 측면을 바꿨잖아요. 박승욱 선수를
오른쪽으로 돌리고 신강훈 선수가 왼쪽으로 가고 또 김민성 선수가 왼쪽으로 가고 또 오른쪽에 김승대 선수를 바꿨는데 저는 그것도 좀 대처가 좋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게 왜 그러냐면 한교환 선수 자체가 굉장히 저돌적이고 그러니까 아까 신강훈 선수랑 몸싸움한 장면도 있었는데 굉장히 이제 뭐랄까요? 제가 싫어하는 스타일이에요. 축구할 때 끈적해. 이 선수가 정말 끈적해요. 그리고 뭐 공을 잘 차는 것 같진 않은데 자꾸 뭘 당하게 되는 유형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뭐 어디 이제 조기 축구 같은 데 가서 한교원 선수 같은 스타일이 있으면 되게 싫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칭찬인 겁니다. 그 선수를 막으려고 그러면 끈적해야 되는데 박승욱 선수도 끈적하지만 제가 보기에 신강훈 선수가 더 끈적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에다가 돌린 것 같고 박승욱 선수의 장점은 저는 데이마크 라고 생각하고 예전에도 제가 아마 김기동 감독님한테 들었던 것 같은데 인터뷰하면서 몇 년 되긴 했지만 박승욱 선수 처음 올라왔을 때 거리를 진짜 잘 잰대요. 상대 1대1 딱 그 드리블 치는 선수랑 1대1 딱 섰을 때 거리를 너무 잘 재서 이 선수가 치고 들어가기엔 애매하고 그렇다고 뭔가 속이기에도 안 속는 그런 적절한 위치를 잘 잡는다는데 송민규 선수 쪽이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그런 박승욱 선수가 제어하기엔 더 좋은 선수인 거죠. 그리고 김승대 선수가 최근에는 굉장히 조력자 노릇을 잘하고 있잖아요. 김승대 선수가 뭐 라인 브레이커다 하지만 최근에는 그런 유형의 선수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라인도 깨지만 최근에는 굉장히 영리하게 팀에 헌신하는 플레이들을 많이 해주고 수비도 가담 많이 해주고 연계를 많이 해주고 이런 유형이 많은데 그러니까 김진수 선수의 공격력이 제가 보기에 정우재 선수보다는 김진수 선수가 더 위협적인데 그쪽을 제어하려면 김민성 선수보다는 김승대 선수가 가서 많이 폭넓게 뛰면서 제어를 해주고 김민성 선수는 오히려 역습이나 공격 쪽에 조금 더 힘을 실을 수 있게 바꿔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쪽에서 또 심지어 이제 고영준 쪽으로 나가는 장면이 있었고 그런 대처들이 상당히 좋았고 김기동 감독님이 나름대로 그런 것들을 고민해서 오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어떤 대처들까지 나왔던 것 같고 후반전 교체 카드도 굉장히 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의도됐다고도 좀 생각해요. 왜냐면 이게 그 지난 라운드 제주에서 지난 라운드가 아니라 4강에서 제주랑 막 연장까지 가는 혈투 끝에 경기를 끝내고 왔는데 물론 뭐 새로운 선수들을 투입시켜가지고 전반 초반부터 뭐 힘을 쓸 수도 있는 상황이었겠지만 그것보다는 제가 느끼기에는 김기동 감독님 스타일이라 그러면 조금 회복이 덜 됐더라도 기존에 본인들이 더 믿는 선수들 주전이라고 할 수 있는 선수들을 전반에 투입하면서 비슷한 경기를 유지하고 어느 정도 힘을 다 쏟아내고 그 선수들이 이제 더 이상 못 쓰게 될 때까지 혹은 힘을 어느 정도 쓸 때까지 다 쓰고 그 다음에 많이 아껴놔서 힘이 좀 더 있는 선수들을 투입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둘 다 지친 상태에 제카를 쓰는 것보다는 그냥 팔팔한 홍윤상을 더 쓰는 게 막판에는 더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좀 적절하게 맞아 들어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북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반에 이제 이쪽 제어하는 것들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맹성훈 선수가 이제 퍼졌잖아요 사실. 쥐 나서 나가게 됐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 전북도 굉장히 체력을 많이 쓰는 축구를 준비를 해왔고 그거를 이제 지난 라운드에서 김기동 감독님도 접했고 그게 또 전북이 또 포항을 잘 괴롭히는 포인트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반에 무리하게 새로운 선수들을 막 투입하기보다는 좀 지쳐있지만 뭐 좀 더 기량은 좀 더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주전 선수들을 투입해서 전반 정도 어느 정도 끌고 가고 그 다음에 이제 후반에 만약에 쫓아가야 될 상황이 되거나 뭐 균형이 무너지지 않으면 팔팔한 선수들을 넣으려는 생각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뭐 선수들이 교체될 때 뭐 불만을 느끼지 않을 수도 있고 뭐 느낄 수도 있고 뭐 선수들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약간 좀 교체된 순간에 이 예고됐던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신강훈 선수나 김민성 선수가 좀 이른 시간에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렇게 나오는 것 같았고 이런 것들을 보면 어느 정도는 예고가 됐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길게 말씀드린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예요. 전북이 포항을 잘 괴롭힐 수 있는 전략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리드를 잡았어요. 그러면 보통은 포항도 마음이 급해지고 전북이 워낙 전력이 좋으니까 막 서둘러야 되는데 서두르지 않아. 왜? 뭘 할지를 아니까. 그게 이제 완성된 팀. 시간을 들여서 완성도를 높인 팀의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본인들 방식으로 첫 번째 골, 두 번째 골 만들면서 동점까지 이끌고 갔다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포인트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만약에
조금 완성되지 않은 팀들, 본인 팀들에 대한 확신이 좀 약한 팀들이었다 그러면 두 번이나 리드를 빼앗기고 나면 이거 좀 급해질 만도 한데 포항은 굉장히 포항다웠던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물론 조금 서두는 감도 있긴 있었지만 후반전 특히나 두 번째 골 준 다음에 좀 그런 감도 있었지만 굉장히 포항다운 경기를 잘했던 것 같고 그런 어떤 포항다운 경기에 대해서 전북이 이제 조금 더 본인들의 색깔을 더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들이 결국에는 동점이 되고 그 다음에 역전으로 연결되는 그런 경기가 됐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랄까요? 하여튼 저력을 보여준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2대2가 되고 나니까 오히려 이제 전북 선수들이 조금 심리적으로도 동요하는 게 좀 느껴졌고 그다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방 압박에서 시도하고 다시 내려가고 다시 그래서 이쪽 수비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수비한 쪽에서 더 힘을 많이 쓰는 축구인데 이 기동력에서 충분히 또 살리지 못했던 것들이 조금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전북으로서는. 전북도 뭐 이제 굉장히 빡빡한 일정을 이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하여튼 에너지 레벨에서 확실하게 이기지 못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좀 제가 아쉽다고 생각하는 거는 2대2까지도 뭐 그럴 수 있죠. 2대2 근데 3대2를 좀 너무 쉽게 줬던 거 그것도 좀 아쉽기도 하고 좀 아쉬웠던 건 2대3에서 본인들이 뒤지고 있을 때 좀 전북다운 경기를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전북이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포항 이번 경기 잘했다며 전반전에는 그럼 어떻게 그땐 잘한 건데? 라고 물으시면 그때는 0대0이니까 싸움을 걸면은 걸려요 상대가 그러잖아요 0대0이니까 근데 포항이 만약에 리드를 잡고 있다 라 그러면 전북이 이제 시비를 어떻게 걸어야 될지가 좀 고민이 되는 거죠 이때는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여기도 잡아놓긴 했지만 제가 이거 전북을 높게 안 잡아놨잖아요 시비를 어떻게 걸었냐면 전반전에는 시비를 걸긴 거는데 여기까지는 안 걸어요 그러다가 여기 한 발 딱 들어오면 이때 건단 말이야 시비를 그러면은 포항이 어떻게 걸겠어요 시비를 그러면 다음부터는 여기 기다리는 거예요 잡고 얘네 둘이 예를 들면이요 여기 둘이 주고받고 있는 거죠 그럼 얘가 시비를 걸어야 되겠죠 근데 지고 있으면 얘네 계속 돌리면은 못 뺏으면 안 되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조금 더 많이 나오게 되면 공간이 아까 전보다도 2, 3m만 벌어져도 프로 선수들이잖아요 여기 들어가는 게 훨씬 수월해진단 말이죠 이게 요렇게만 나와야지 들어가기가 힘든데 여기 있으면 이거 드리블 쳐가지고 제껴버린 다음에 여기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조금 전북이 뒤지고 있을 때 포항을 잘 괴롭힐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뭔가 못 보여준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공격도 좀 투박해졌던 것 같고 여러 차례 뭐 박스 안쪽에 투입해가지고 떨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뭔가 만들어 보려고 했지만 그게 아무래도 수비가 알고 있다 그러면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전북이 어떤 추격의 힘을 못 발휘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늘 아쉬운 게 전북에 조금 더 다부진 미드필더들 기술적으로면서도 좀 다부진 미드필더들이 있었다 그러면 좀 더 재밌어지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경기였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꼭 빼놓지 말아야 될 게 역시 그 김종우 선수의 환상적인 턴 저도 속았어요 저도 네. 김종우 선수가 좀 안정적으로 이제 볼을 많이 돌리는 형태로 포항에서 공격 전개를 많이 이제 도와주는 임무였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서 그렇게 돌아버릴 줄 몰랐고 슈팅도 너무 좋았습니다. 네. 그게 이제 전북한테 치명적이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홍인영 선수의 그 한방 네. 근데 그것도 잘 보시면 결국에는 또 이쪽이야 또 이쪽이에요 또 이쪽에서 홍인영 선수가 뭐 우당탕이긴 했지만 또 여기서 이제 자리를 잘 잡아가지고 일로 들어가면서 그냥 슈팅한 거 아닙니까 사실 그러니까 결국에 이쪽이었어요 이쪽 포항의 득점이 3개가 이쪽에서 나왔습니다 사실 거의 네. 이쪽에서 특히나 이 하프 스페이스에 있는 한 칸 좁혀선 요 위치 네. 그러니까 요게 지금 포항의 저력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네. 그래서 포항이 멋진 경기를 펼쳐서 우승한 것 같고요 전북도 저는 지긴 했지만 아쉽습니다. 아쉽습니다. 저도 뭐 전북을 뭐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뭐 포항의 우승이 기쁘기도 하지만 사실 뭐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상관없습니다. 뭐 부천이 우승해야 의미가 있지 뭐 전북이냐 포항이냐 할 게 뭐냐인데 사실 제가 다 둘 다 좋아하는 팀이니까 한 팀은 축하하고 한 팀은 아쉽지만 어찌됐든 전북은 이번 시즌보다는 내년 시즌을 좀 보고 장기적으로 좀 겨울에 영입을 잘 해나가면서 페트레스쿠 감독한테 좀 더 적합한 선수들을 좀 한번 지어줘 보고 결과를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냥 그냥
이 경기 못했다라고 하기에는 저는 그렇게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경기였던 것 같아요. 두 골이나 만들었고 잘했고, 네. 찬스들도 충분히 있었고, 네. 하여튼 근데 이제 포항이 좀 더 이번 경기를 잘 풀어나갔다 이렇게 평가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김경 감독님 뭐 지금 제가 이거 리뷰 막 시작하기 전에 보니까 뭐 이제 연장 계약하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하여튼 일단 뭐 포항 팬들이 굉장히 기뻐하실 소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어쨌든 10년 만에 우승 축하드리고, 네, 하여튼 우승 축하드립니다. 네, 우승 축하드리고, 제가 이제 지금 왜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려다 말고 있냐면, 제가 좀 FA컵 이거 좀 결승이 너무 열받아요. 저는 이게 경기 자체가 너무 멋졌는데, 아, 왜 경기를 이따구로 진행하는 거야? 이거 주최 측에 굉장히 불만이 좀 있어가지고 그 얘기를 좀 드릴까 했는데, 따로 찍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영상 하나 따로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승 축하드리고요. 준우승한 전북 팬들에게는 위로의 말씀 드리면서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리뷰는. 네, 하여튼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 또 리그 경기 제가 할 수 있으면 리뷰하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험이 한 뭐 60 며칠 남았더라고요. 하긴 해야 돼요, 공부를.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